20세의 북한군 여성이 DMZ를 넘어 탈북하여 한국의 노부부를 만나 임신을 겪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늦겨울 압록 강변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지만 20살의 리지아는 더 이상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오직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이었지만 사실상 부대 내 정치보위지도원의 성적인 놀이개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폭행과 성적 학대,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그 악마 같은 정치지도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날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막사 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며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에는 이제 도끼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에게는 탈북을 도와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대 내에서 엄마라 불리던 나이 지긋한 취사 담당 군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남몰래 그녀를 도와왔고 마침내 지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탈출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아가야, 이대로 있다가는 너도 내 뱃속의 아이도 모두 죽는다.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며 눈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함께 과거 탈북했던 친척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비밀 탈출 경로가 그려진 낡은 지도 조각을 지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출 당일 밤 그녀는 일부러 취사장에 큰 불을 내어 경비병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위험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희생을 발판 삼아 불타는 취사장을 뒤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취사 담당 아주머니의 절규와 함께 그녀를 찾는 다급한 외침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은 처절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살얼음이 낀 강물을 건너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몇 번이나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한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은신처에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며칠 밤낮을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한국인 선교사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그녀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지아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반드시 그들의 뜻을 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2009년 늦봄 대한민국에 도착한 리지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몇 달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문화 그리고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혐오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그녀에게는 소정의 정착 지원금과 함께 전라남도 구례군 섬진강변의 작은 마을 매화골에 있는 낡은 임대주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외롭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홀로 썩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북에서 온 처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그녀를 늘 주눅들게 만들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녀는 정부 지원금과 서툰 솜씨로 만든 작은 수공예품을 팔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 뒷산 매화나무 아래 앉아 홀로 눈물을 흘리며 북에 두고 온 취사 담당 아주머니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선교사를 그리워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아이에게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리라 다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섬진강변 갈대밭 깊은 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지아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화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춘삼 당시 65세과 그의 아내 김복순 당시 63세 부부였습니다. 춘삼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잠시 도시에서 교편을 잡다가 귀향하여 평생을 매실 농사와 함께 살아온 과묵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고, 복순 할머니는 넉넉한 인심과 뛰어난 음식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딸이 있었지만 평소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화골의 늙은 매화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변의 그늘과 향기를 나누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부부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지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딱한 처지를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들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의 집은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정갈한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매화나무와 탐스러운 감나무가 정겹게 서 있었고 잘 가꾸어진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팎은 그들의 성품처럼 소박하지만 티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먼저 따뜻한 물로 지아의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으며 복순 할머니는 밤새 정성껏 고아낸 닭죽을 끓여 지아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렸던 지아는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굳게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리지아는 이춘삼, 김복순 부부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부부는 그녀에게 결코 과거를 캐묻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아를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대하며 그녀가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지아에게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을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거나 마을 안악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세상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말 못할 깊은 상처를 일찌감치 눈치챘지만 섣불리 위로하거나 동정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지아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춘삼 할아버지 역시 틈틈이 지아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매실 농사 이야기를 정겹게 들려주거나 함께 섬진강 변을 고요히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아가야,
저 강물처럼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뒤섞여 흐르는 것이란다. 지금은 비록 내 앞에 놓인 강물이 거칠고 어둡게만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저 강물이 넓고 평화로운 바다에 이르듯 너에게도 반드시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말거라. 라며 삶의 지혜와 함께 깊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부의 꾸밈 없고 진심 어린 사랑과 한결같은 격려 속에서 지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은 마치 봄눈 녹듯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삶에 대한 작은 희망과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부를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진짜 가족처럼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부부의 농사일을 돕고 저녁이면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지아를 경계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이춘삼 부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지아의 밝고 성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를 따뜻한 이웃으로 그리고 매화골의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마을 부녀회에서는 지아에게 옷가지나 살림살이를 챙겨주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그녀를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친절은 지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겨울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 온기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춘삼 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슬픔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북에서의 끔찍했던 군 생활, 자신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던 정치지도원의 만행,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도왔던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북받치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가슴 미어지는 슬픔으로 목이 메었으며 때로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복순 할머니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딸을 대하듯 그녀를 꼭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을꼬, 얼마나 무서웠을꼬, 이제 다 괜찮다. 여기는 안전하니 아무 걱정 말고 아픈 기억일랑 다 잊어버리거라. 우리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줄 테니, 그리고 내 뱃속의 아기는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 부디 용기를 내어 예쁘고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거라. 우리가 내 곁을 지켜주마. 할머니의 따뜻하고도 단호한 위로는 지아의 가슴 깊이 박혀있던 모든 응어리를 녹여내렸고 지아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작별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다지는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춘삼 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의 한결같고 깊은 사랑과 매화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리지아는 점차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텅 비었던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탈북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안겨줄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화골에 아름다운 매화꽃이 눈처럼 하얗게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마을 가득 향긋한 향기를 뿌리던 이듬해 이른 봄 지아는 오랜 산고 끝에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은 마을 보건진료소의 도움과 김복순 할머니의 살뜰하고도 노련한 보살핌 속에서 이춘삼 할아버지 댁 안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이 고요한 매화골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청아하게 울려 퍼지던 순간 이춘삼 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 그리고 지아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모든 고통과 슬픔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새로운 삶과 희망을 향한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고결한 매화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아 매화라고 지었습니다. 매화의 탄생은 세 사람에게 더없는 기쁨이자 축복이었고 매화골 전체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큰 경사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작은 천사처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매화가 태어나면서 이춘삼 할아버지의 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춘삼 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얻은 손녀 매화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고 지아 역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매화를 돌보며 초보 엄마로서의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춘삼 할아버지 부부의 연로한 몸으로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벅찼습니다. 특히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섬진강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애써 지은 매실 농사가 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딱한 사정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어졌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춘삼 할아버지 댁 매실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고 부녀회에서는 아이 옷가지나 기저귀 그리고 밑반찬 등을 만들어 지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매화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던 한 과부 아주머니는 지아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 숙식과 함께 약간의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매화를 돌보며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를 더욱더 한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아의 출신을 문제 삼거나 그녀와 이춘삼 할아버지 부부의 관계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량 몇몇이 술에 취해 지아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북에서 온 계집이 어디서 애까지 딸려와서 남자 홀리고 다니냐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식당에 와 있던 이춘삼 할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은 간데없고 젊은 시절 못지않은 강렬한 기백으로 번뜩였습니다. 이놈들,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지아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고 매화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친손녀다. 다시 한번 내 딸과 손녀를 괴롭히면 내 너희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 함께 분노하여 나선 식당 주인 아주머니 및 다른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한량들은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을에서 대놓고 지아를 험담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아는 이춘삼 할아버지 부부의 든든한 보호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주저앉아 우는 대신 딸 매화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 매화가 어느덧 5살배기 귀엽고 총명한 소녀로 자라났을 무렵 리지아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춘 삼할아버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시며 매화골에서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이춘 삼할아버지의 매실 농사일을 정성껏 돕고 저녁이면 읍내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강인한 생활력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씨는 매화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그녀는 이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매화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제잘거리며 온 동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읍내 장터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할아버지를 대신해 직접 키운 매실과 정성껏 담근 매실 장아찌를 팔러 나갔던 지아는 우연히 한 젊고 건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혁 당시 30세이었고 서울에서 잘 나가던 정보기술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전 고향인 구례로 귀농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사업을 막 시작한 꿈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아가 정성껏 키운 매실의 뛰어난 품질과 그녀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 그리고 장사를 하는 야무진 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사업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고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믿고 그의 제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춘 삼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 역시 처음에는 지아를 걱정하는 마음에 반대했지만 직접 만나본 지역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결국 두 젊은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지혁은 리지아의 아픈 과거와 특별한 사연, 그리고 그녀가 홀로 딸 매화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꿋꿋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존경심을 표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지아가 가진 북에서의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고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아 역시 지역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과 자신과 딸 매화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에게서 과거의 연인에게서 느꼈던 애틋함과는 또 다른 깊고 든든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춘 삼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지혁과 리지아는 섬진강변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서 이춘 삼할아버지 부부와 매화골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아는 사랑하는 남편 지혁과 사랑스러운 딸 매화 그리고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는 이춘 삼할아버지, 김복순 할머니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하고 단단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 지아는 남편 지혁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그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매화골 매실 제품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얼마 후 지아는 지역과의 사이에서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할아버지 이춘삼의 강직함과 지혜를 이어받고 늘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이현이라고 지었습니다.
현희의 탄생은 온 가족에게 더없는 기쁨이자 축복이었고 매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매화는 어린 동생 현희를 끔찍이 아꼈고 늘 동생 곁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든든하고 자상한 누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 네 식구,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6식구가 된 그들의 가정에는 늘 웃음소리와 함께 행복하고 정겨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들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아가 북에서 온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악덕 사업가가 그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시기하여 음해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아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녀의 신상과 과거사를 언론에 왜곡하여 공개하겠다고 비열하게 협박했습니다. 지아와 지역은 다시 한번 절망감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춘 삼할아버지와 김복순 할머니 그리고 매화골 마을 사람들과 지아를 돕던 탈북민 지원단체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악덕 사업가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렸으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그의 추악한 음모를 분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친구이자 인권 변호사인 한 조력자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마침내 악덕 사업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굳건한 연대 덕분에 지아와 지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부부로 그리고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가족애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딸 매화와 아들 현희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다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화는 어머니 지아의 섬세한 예술적 감성과 할머니 김복순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아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플로리스트가 되었고 아들 현희는 할아버지 이춘삼의 깊은 지혜와 아버지 한지역의 뜨거운 열정을 물려받아 농업 기술을 혁신하고 농촌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젊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사랑과 나눔임을 잊지 않고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리지아와 한지혁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두 아이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명절이면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시끌벅적하게 정을 나누는 그야말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대가족의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으며 남과 북의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통일을 이룬 듯 평화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덧 통일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던 해, 가을, 매화골에서는 아주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리지아 여사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탈북민 지원 사업의 숭고한 성과를 기리는 자서전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수많은 언론인,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백 명의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위대한 삶과 변함없는 헌신에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아는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특히 먼저 간 취사 담당 아주머니와 젊은 목사,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조력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것은 바로 이름 모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의 힘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춥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망의 불씨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내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차가운 휴전선 철책이 거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진정한 평화의 춤을 추는 그날,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고마운 분들과 함께 평양 한복판에서 목 놓아 아리랑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리고도 간절한 연설에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매화고를 넘어 휴전선 넘어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고, 마치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희망의 함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서사시이자 절망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반도에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 통일의 따뜻한 새벽이 밝아왔고, 굳게 닫혔던 휴전선의 높은 철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리지아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고 강인한 눈빛으로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한지혁과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 이현, 아름다운 딸 매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통일된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화합 대축제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과거 자신을 도와 목숨을 걸었던 취사 담당 아주머니와 젊은 목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그리워하며 눈물로 재회했고, 함께 손을 잡고 아리랑을 부르며 통일의 기쁨과 감격을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지아는 또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왔던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는 통일된 조국에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자 통일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아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 위로 사람들의 희망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먼저 간 친구들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적 같은 삶과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쌍의 아름다운 학이 우아하고도 힘찬 날갯짓을 하며 푸른 가을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평화를 온 세상에 알리듯 학은 평양 하늘을 자유롭게 선회하다가 저 멀리 남쪽 섬진강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매화고를 향해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지아의 주름진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벅찬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섬진강 매화는 마침내 통일의 봄을 맞아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났고 그윽한 향기는 이제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